한국은 왜 이제서야 유명해졌죠? 캐면 캘수록 어이가 없네요. 여기 미국의 한 여대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통곡하듯이 소리를 내며 꺼이꺼이 울고 있는데요. 이 소리를 들은 부모님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여대생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고 있고 화면에는 한국인들이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딸이 우는 모습에 컴퓨터를 강제 종료해버립니다. 컴퓨터를 종료해도 그치지 않는 오늘의 주인공의 눈물. 부모님은 주인공에게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말하며 호흡을 진정시키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모습 때문에 통곡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살고 있는 캐서린입니다. 저의 삶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다른 또래들과 다름없이 공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생활하는 학생일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제 평범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때는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으로 되돌아갑니다.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하며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을 해야 했어요. 부모님에게 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서 외부 활동 자체를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소통하게 되고 학교 수업도 원격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공부도 남들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대학 입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학업에 임했죠. 아무래도 집에서 원격으로 홈스쿨링처럼 진행이 되다 보니 학업에 관련된 방대한 자료들을 검색하고 공부하며 저의 마지막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의 인생에 전환점이 한번 찾아오게 되었어요. 제 원래 목표는 아버지처럼 금융회사에 입사해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장래를 생각했습니다. 항상 정장을 차려입고 한 손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릴 적부터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회사로 출근하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었죠. 하지만 제가 꿈꿔온 장래희망이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었죠. 아버지 역시 코로나로 인해 출근을 하지 않으시고 집안 서재에서 업무를 보셨어요. 편안한 옷차림으로 업무를 보시던 모습도 이질적이었지만 더 이질적인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출근과 퇴근 때마다 아버지의 젠틀한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하지만 집에서 업무를 보시는 모습은 마치 치열한 사회 속에 뛰어든 군인 같아 보였습니다. 원격으로 회의를 하실 때나 휴대폰으로 누구와 통화를 하실 때마다 큰 소리를 치시며 발끈하셨고 일을 하실 때 아버지의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어요. 굳게 닫힌 서재의 방문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샤우팅은 집안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두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고 어머니의 암울한 표정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말없이 제 방의 문을 굳게 닫으셨고 저는 눈치도 보이고 스트레스도 쌓여갔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직업이 제가 꿈꿔왔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얼마 남지 않은 제 대학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고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게 되기 일쑤였죠. 그렇게 대학 입시철이 다가오게 되고 저는 진로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지 못한 채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곤 생각했죠. 내가 무엇을 할 때 제일 행복을 느끼는가? 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계속 던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원했던 진로가 무너지더라도 제 인생을 새로 개척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다가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바로 미디어였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SNS나 TV 프로그램,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었고 소셜미디어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각종 스트레스를 풀 때마다 미디어를 활용하고 친구들과 소통할 때에도 사용하는 것이 소셜미디어였기에 미디어 장르로 진로를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저는 제 주관을 잘 봅니다. 저는 상상력이 풍부하진 않기 때문에
창작에 관련된 것은 거리가 멀다고 판단해서 작가나 PD는 멀리하고 엔지니어 계열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집이나 효과, 제작에 관한 부분이요.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진로 상담을 할 때 선생님께 제 인생의 방향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미디어 계열에 관련한 대학 리스트에 추천서를 써주었죠. 그리고 난 후 저는 부모님께 제 진로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모두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웃게 해주고 행복을 전해주는 미디어를 만들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캐서린, 너의 인생은 내가 직접 그려나가는 거야. 코로나 시국 속에서 대학 입시에 고민이 많았을 텐데 꿋꿋이 너의 인생을 설계하는구나. 참 멋져.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저를 토닥여 주었고 저는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밝았던 분위기는 사그라들었어요.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앉아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를 쳐다만 보았죠. 오랜 정적 끝에 아버지가 말을 꺼냈어요. 캐서린, 너의 선택이 옳은 것 같다. 현재 미국 경제는 암흑기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너의 선택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단다. 아빠가 못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 정말 미안하구나. 나는 하나뿐인 딸의 꿈을 응원해. 우리 딸이 엄마와 아빠에게 행복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우린 그것으로도 기쁠 것 같구나. 잘 자라줘서 고맙다, 우리 딸.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속에 대학 입시 준비에 매진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추천서로 대학에 면접도 보러 다니며 제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집에서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메일함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제가 지원한 대학교에서 메일이 왔죠. 저는 부푼 마음에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메일에 적힌 내용은 다름 아닌 불합격 통보였죠. 순간 억장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목표하던 대학교를 못 가게 된 상황에 마주하자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제가 보고 있던 영화의 내용도 여주인공이 슬피 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창밖의 날씨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저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들은 어머니가 놀라 달려오셨고 저는 불합격 메일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고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며 예술가의 길은 넓고 방대하기에 관련된 직장을 알아보자고 하셨어요. 제 눈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고 하셨죠. 저는 어머니에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울음을 그쳤지만 대학교 불합격과 제 인생의 진로가 무너진 기분은 한동안 제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달래주러 제 방에 오셨지만 저는 이불 속에 꽁꽁 숨은 채로 제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렇게 우울함 속에서 살아가던 중 제 친구 마리가 연락이 왔어요. 마리는 저에게 대학이 어찌 되었는지 물었고 저는 떨어졌다고 했죠. 마리는 제 말을 듣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곤 자신도 대학에 떨어졌다고 말했죠. 저는 마리에게 물었어요. 마리, 대학에 떨어졌는데도 넌 밝아 보여. 인생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지 않아? 그러자 마리가 대답했어요. 대학이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캐서린. 꿈이 있다면 관련된 일을 하면서 배워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꼭 대학이 전부일까? 난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라는 생각에 직장을 알아보고 있어.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마리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돈이 있어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죠. 학교도 등록금이 필요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돈이 중요하다는 마리의 말이 공감이 되었어요. 마리는 제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말인데 나 크리에이터를 해보려고 해. 요즘 유행하는 먹거리나 여행지들을 다니면서 영상에 담고 유튜브로 홍보하는 거지.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취미 삼아 해보려고 하는데 너도 같이 할래? 지금은 코로나라 잠시 주춤하긴 하지만 곧 코로나도 풀릴 거라고 하니까 젊을 때 많은 것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저는 마리의 말에 호감이 생겼어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 틀어박혀 있을 때마다 즐기는 컨텐츠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내용들의 컨텐츠가 인기 있었으니까요.
자신은 없지만 마리와 함께 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는 평소 쾌활하고 도전적이고 모험심이 풍부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리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마리와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마리의 밝은 모습에 힘을 얻어서 나도 한번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평소 즐겨하던 것이 무엇일까? 내가 남들보다 자신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만의 장점은 무엇일까? 등을 생각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메모장에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우선 저는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좋아해요. 출연하는 인물들의 캐릭터에 동화되어 공감하고 감정을 같이 나누는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목소리가 좋아요. 어린 시절 제가 책을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주변에서 뉴스 앵커나 아나운서, 라디오 DJ를 하라고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얼굴도 좀 괜찮게 생긴 것 같아요. 학창 시절 저에게 대쉬하는 남자애들이 많았고 여자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죠. 제 스스로 이렇게 말하니 뭔가 부끄럽긴 한데 제 장점들을 적어보다 보니 이렇게 적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다가 내가 지금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매를 가꾼 후에 모델을 해볼까? 지역 방송사에서 라디오 DJ를 배워볼까? 방송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방송국의 아나운서로 취직을 해볼까? 등 많은 생각을 하며 제 나름대로 제 진로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마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캐서린, 나 유튜브를 시작했어. 요즘 유행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는 컨텐츠를 찍어보고 있는데 나랑 같이 하루를 보내는 게 어때? 저는 딱히 하는 것도 없었고 마리가 크리에이터로서 벌써 활동을 한다는 얘기에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전 마리와 컨텐츠 촬영을 약속한 날 마리의 집으로 갔어요. 마리의 방에 들어선 순간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마리의 방은 마치 스튜디오처럼 꾸며져 있었고 수많은 크고 작은 카메라들과 3개의 모니터, 엄청 큰 컴퓨터 본체까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갖추었다는 사실에 놀라웠어요. 마리, 이게 다 뭐야? 마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의 작업실에 온 것을 환영해.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모았던 돈으로 장비부터 맞췄어. 크리에이터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자, 준비해볼까? 저는 마리가 던져주는 카메라를 들고 배터리와 충전기가 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마리가 걸어가며 오늘 찍을 컨텐츠를 말해주었죠. 오늘은 한인타운에 갈 거야. 거기에 한인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재료를 사는 컨텐츠를 찍을 거야. 저는 물었어요. 재료? 재료는 어느 마트에서든 다 파는 거 아니야? 왜 한인마트에 가야 해? 그러자 마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한국 문화가 핫하잖아. K-팝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나도 자연스레 한국 문화를 접했는데 BTS가 요즘 대세야. 너도 알지? 저는 BTS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었고 저도 K-팝 음악을 간간히 듣던 터라 한국에 호의적이었어요. 맞아. BTS의 노래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 세계적인 아이돌이라는 것도 알지. 남자 그룹들 중에서는 그들이 제일 멋진 것 같아. 마리는 맞장구 치며 제게 말했어요. 그래, 캐서린. 오늘은 그들이 온라인 방송에서 만들었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는 컨텐츠를 할 거야. 그 음식은 바로 김밥이지. 저는 김밥이라는 말이 생소했어요. 도대체 어떤 음식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러자 마리는 김밥이라는 음식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는 마리에게 김밥이라는 음식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피크닉이나 여행을 갈 때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든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입 크기로 잘라놓고 먹는 음식인데다가 맛과 영양이 풍부하다고 했죠. 저는 김밥을 만들어 본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순간 마리는 아무렇지 않게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BTS가 추천한 한국의 음식, 김밥을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선 재료부터 사야겠죠? 그래서 저와 제 친구 캐서린, 우리는 지금 한인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캐서린 인사해주세요. 저는 마리의 텐션에 당황하였지만 마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마리는 그런 제 모습에 웃음이 빵하고 터졌고 저도 같이 웃으며 마트로 향했죠. 마리의 모습을 보니 정말 전문 크리에이터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유튜브에서 간간히 보이는 브이로거들처럼 아주 유연하고 쾌활한 말투로 카메라에 대고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했죠. 저는 마리의 뒤를 따르며 어찌해야 될지 몰랐지만 마리가 잘 이끌어주고 반응을 유도하며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동화되어 어느덧같이 촬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흰 한인마트에 가서 김밥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마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촬영을 잠시 멈추고 마리는 숨을 돌리며 제게 말했어요. 이제 김밥 재료를 손질해서 김밥을 만들어 볼 거야. 캐서린, 나의 조수가 되어줘. 넌 지금부터 나의 수셰프야.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말하고 마리의 촬영 준비를 도와줬어요. 마리는 정말 준비성이 철저했어요. 하얀색 조리복과 앞치마를 2벌 준비해서 저보고 갈아입으라고 했고 그렇게 우린 웃으며 촬영 준비를 마쳤죠. 그렇게 김밥을 만들어보는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중간중간 이야기도 섞어가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저도 카메라가 익숙해지고 즐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김밥 만들기가 완성이 되었고 우린 김밥을 시식해봤어요. 저는 처음 먹는 한국 음식이 낯설었지만 김밥을 한 입에 넣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죠. 담백하면서 고소한 향이 입안을 감쌌고 각종 야채들의 아삭한 식감들이 어우러져 건강한 맛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마리, 이거 진짜 맛있다. 정말 대박이야. 마리는 맛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게 한국의 김치를 곁들여서 먹어보라고 권했죠. 마리, 김밥은 김치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대. 한번 먹어봐. 저는 김치와 함께 김밥을 먹었어요. 김치의 매콤함과 달달함이 김밥의 담백함과 고소함과 잘 어우러져 더욱 깊은 맛을 내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느끼는 표현을 카메라에 대고 설명하기 시작했고 마리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웃기 시작했죠. 그러다 마리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어요. 이거 먹고 있어. 아직 놀라긴 일러. 그러고는 마리는 서둘러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기에 김밥을 하나하나 먹으며 시식평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그러던 그 순간 코끝을 때리는 매콤한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마리가 무언가를 들고 오고 있었죠. 바로 한국의 컵라면이었어요. 캐서린, 오늘 너는 한국 음식의 끝판왕을 보게 될 거야. 김치, 김밥, 라면의 조합. 이건 한국에서도 인정한 최고의 콤비네이션이라고. 저는 코끝을 찌르는 매콤한 라면의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따뜻한 국물과 함께 있는 라면의 모습에 군침이 저절로 돌았죠. 마리는 우선 라면을 먹고 김밥과 김치, 그리고 국물을 마셔보라고 했어요. 저는 마리가 알려준 순서대로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눈을 감고 미쳤다를 연발했죠. 마리는 그 말을 듣고 깔깔대며 웃었고 저도 제 자신이 웃겨서 깔깔대며 웃었죠. 그렇게 마리와 저는 음식을 먹으며 촬영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도중 마리가 김밥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캐서린, 너 한국 영화 좋아해? 김밥에 관련된 한국 영화가 있는데 추천해줄게. 꼭 봐봐. 저는 이미 김밥과 라면에 반해버렸기 때문에 흔쾌히 그 영화를 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마리와 컨텐츠 촬영이 끝나고 식기들과 촬영 장비들을 정리하고 저는 집에 가보겠다고 했죠. 그러자 마리가 제게 말했어요. 캐서린, 오늘 어땠어? 저는 마리에게 말했어요. 아주 재밌었어, 마리. 하루 종일 촬영하느라 고생했겠지만 어느덧 나도 즐기고 있었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서 좋았어.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자 마리는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너도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컨텐츠를 촬영해봐. 나름 즐거운 취미 생활이 될 거야. 그리고는 마리가 제게 카메라를 하나 쥐어줬어요. 이거는 빌려주는 거야. 마음껏 찍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야. 아까 카메라랑 친해진 것 같아 보여서 보기 좋았어. 너도 잘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을 거야. 저는 마리의 말에 힘을 얻으며 기회가 되면 찍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카메라를 들고 집에 왔죠. 침대에 누워 카메라를 켜고 화면에 비치는 제 모습을 한동안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마리가 추천해준 한국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래, 마리가 추천해준 한국 영화를 보면서 리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겠다. 그렇게 저는 각오를 하고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전날 밤에 각오를 되새기며
장비를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영화를 리뷰하는 크리에이터들의 모습을 참고하여 카메라의 각도를 맞추고 컴퓨터를 틀어 영화를 검색하고 촬영 준비를 마쳤습니다. 혼자서 처음 하는 촬영이니 편안하게 생각하고 영화를 보자고 생각하고 영화를 틀었어요. 영화는 한국의 코미디 영화로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었고 저는 영화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 자막을 보며 영화를 감상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알면 감정이 와닿는 게 더 크게 느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영화를 봤어요. 하지만 자막으로도 전해져 오는 웃음 포인트들은 제 입꼬리를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너무 영화만 보는 것 같아서 제 속마음을 직접 말하며 영화를 봤죠. 그렇게 영화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데 어느덧 제가 자연스레 영화 리뷰 컨텐츠를 만드는 기분이 들어 기뻤습니다. 나중에 마리에게 편집도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하며 영화를 보던 도중 순식간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마리가 언급한 김밥이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주인공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김밥을 먹는 장면인데 저는 마리의 집에서 먹었던 김밥을 회상하며 영화를 보고 있었죠. 그러던 그 순간 주인공이 김밥을 씹던 입을 멈췄어요. 그리고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이전의 영화의 코믹적인 요소들에서 보여졌던 복선들이 한순간에 슬픔으로 몰아닥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영화의 제목은 바로 헬로우 고스트입니다. 주인공 차태현이 고아로 살아가는데 자살을 기도하다가 살아나는 순간부터 주변에 4명의 유령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유령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였어요. 유령들을 쫓아내려고도 하고 주인공이 다시 자살 기도를 하려 해도 유령들이 이를 막으면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내용이었죠. 유령들의 소원이 어이가 없어서 코믹적인 요소들이 초중반에 엄청 많이 보여서 단순히 웃으며 즐기는 영화로 생각했던 제게 마지막 반전은 큰 눈물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 눈물의 매개체는 김밥이었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며 통곡하게 되었어요. 제가 우는 소리를 듣고 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제 방에 들어오셨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쏟고 있었죠.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에 흐느끼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는 컴퓨터를 종료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왜 울고 있냐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다시 컴퓨터를 켜라고 소리쳤고 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정말 슬픈 영화를 본 것 같다고 말하며 부모님에게 같이 영화를 보자고 했어요. 제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흐느끼고 부모님까지 들어오셨기에 촬영한 영상은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카메라를 껐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 가족은 다시 처음부터 헬로우 고스트를 시청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김밥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다시 보면 감흥이 없을 줄 알았지만 결과를 알게 되니 이전의 장면들이 더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은 웃긴 장면에서 웃으며 시청하는데 저는 몰래 올라오는 눈물을 훔쳐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김밥이 나올 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왜 울었는지 알겠다고 말하며 저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부모님은 너무 감동적인 영화라고 말하며 한국인이 영화를 잘 만든다고 칭찬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제게 물었어요. 캐서린, 아까 카메라로 무엇을 찍는 것 같았는데 뭐였니? 저는 마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컨텐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제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 것 같구나. 어릴 때부터 넌 영화를 좋아했잖니? 그리고 네가 꿈꿔오던 미디어 계통의 일이니 애정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구나. 아빠와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줄게. 한번 해보려무나. 저는 그 말에 감동하여 부모님을 껴안았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방을 나가시고 저는 방을 둘러보았어요. 마리의 방과 비교해보며 제 방에 대한 컨셉을 짜기 시작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컨텐츠에 맞게 장비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께 저의 계획을 전달드리고 제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만의 컨텐츠를 확립했습니다. 제 컨텐츠는 헬로우 고스트와 같은 한국의 숨은 명작들을 찾아서 영어권 국가에 소개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한국어도 배워서 시청자들에게 감정을 더 생생히 전달드리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도 공부하며 한국의 정서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하는 컨텐츠를 계획하며 진행하기로 했죠. 그렇게 크리에이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위치라는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방송 중입니다. 한국에는 트위치 방송이 서비스가 종료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컨텐츠의 해외 반응을 유튜브 영상으로 편집해서 유튜브도 해볼까 합니다. 몇 달 전 한국의 차태현 배우가 출연한 출연작 중 무빙이라는 시리즈가 유행이었어요. 라이브 방송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영화, 드라마를 즐기고 있고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유튜브에 업로드할 영상을 만들어 올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채널 개설하면 여기를 통해 채널 홍보도 할게요. 헬로우 고스트와 무빙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에겐 정말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제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준 한국의 음식, 김밥과 한국 영화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제보해준 영화 2편을 다 봤는데요. 다시 봐도 명작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공감할 만한 한국의 숨은 명작이 또 무엇이 있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